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나무 중에서도 소나무 앞에 방크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방크스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크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산들이 헐벗고 척박해졌을 때 그때 산림 녹화를 하기 위해서 들여온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연도가 1907년경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방크스 소나무하고 함께 아카시나무하고 그리고 리기다 소나무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기다 소나무나 아카시나무나 방크스 소나무 이 세 나무를 우리들의 척박한 땅에 심어서 산림 녹화를 하여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을 만들어준 혁혁한 공을 세운 나무가 바로 이 방크스 소나무입니다. 이 방크스 소나무는 우선 잎을 보면은 잎이 상당히 길이가 짧습니다. 길이가 짧아서 여기 보면은 사진을 보더라도 소나무에 비해서 아주 짧은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잎을 자로 재보면은 잎의 길이가 2cm에서 4cm 정도로 이렇게 짧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소나무는 잎의 길이가 5cm에서 10cm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방크스 소나무에 비해서 2배 이상 아주 큰 거죠. 2배 이상 길이가 길면은 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방크스 소나무는 잎의 길이가 2cm에서 4cm 정도로 소나무에 비해서 잎의 길이가 반도 안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소나무 방크스 소나무도 보면은 여기 요 아래에 요 잎집이죠. 요 잎집 부분 여기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잎이 살고 있는 집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한자로는 엽초라고 씁니다. 엽초를 우리말로는 잎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잎집에 2개의 잎이 나오게 되는 거죠. 2개의 잎이 살고 있는 집 하나에 잎이 2개씩이 나와서 살게 되는데 이 잎을 보면은 약간 비틀립니다. 약간 비틀리면서 요 잎은 만져보면은 부드럽지가 못하고 아주 딱딱하죠. 단단하고 딱딱한 그러한 약간 단단하면서 딱딱하면서 약간 비틀리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이 사진에도 보면은 약간 잎이 비틀리면서 딱딱한 느낌이 나는 이러한 잎을 가진 것이 방크스 소나무인데 반해서 이 소나무는 보면은 잎이 길이가 길면서 잎이 방크스 소나무에 비해서 잎의 길이가 5에서 10cm로 길면서 잎은 이렇게 약간 비틀리죠. 뒤틀려 있는 이러한 약간 또 곱게 나가질 못하고 뒤틀려 있는데 요 잎의 촉감을 만져보면 촉감이 부드러우면은 우리나라의 소나무인데 방크스 소나무는 요거는 미국에서 들여온 소나무인데 요 잎이 단단하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방크스 소나무도 우리 소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장년 가지가 있고 장년 가지 끝에 햇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햇가지의 아래쪽 부분에는 숫꽃 이삭이 달리고 위쪽에는 암꽃 이삭이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숫꽃 이삭의 길이는 한 2cm 정도 되는데 요 암꽃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우리나라의 소나무들은 요 줄기의 끝에 요 부분에 달리는데 여기 요 끝 부분에 달리는데 여기는 보면 끝 부분에서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2개의 암꽃 이삭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꽃 이삭은 이렇게 초록색인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빨간색인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 암꽃이 보면은 조금 더 크게 보면 여기에 뾰족한 요게 보이죠. 이렇게 뾰족한 끝이 뾰족한 요 부분이 나중에 가시가 될 부분인데 요 한 개를 우리들은 실편이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편이 될 지금으로는 인편이지만 나중에 실편이 되는데 이렇게 열매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요
요 하나가 이제 열매의 솔방울 열매의 실편, 솔방울 열매의 조각이 되는 거죠. 열매 조각이 되는데 이러한 솔방울 열매 조각 하나하나가 이렇게 요 상태에서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가 그 실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실편이 되는데 요 꽃이 피었을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요 방크스 소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열매에 있죠. 열매에 있는데 열매를 자세히 보면 열매가 약간 이렇게 달걀꼴에 길다란 달걀꼴인데 끝이 약간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약간 휘어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열매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죠.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색깔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나무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색깔이 회갈색으로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요 넓은 부분, 넓적한 요 부분을 우리들은 비후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넓적한 부분을 비후부라고 하고 가운데 요것을 제부라고 하죠.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요 제부를 우리말로는 배꼽이라고 합니다. 여기 배꼽이 있는데 여기 배꼽에 대부분의 소나무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뾰족하게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방크스 소나무만은 여기 제부에 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만져보면 손에 찔리는 게 하나도 없죠. 손에 찔리는 게 없이 이 부분에 침이 없다, 가시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씨앗을 보면은 씨앗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삼각형 비슷한 달걀꼴이죠. 삼각형 비슷한 달걀꼴로 이러한 씨앗이 달리는데 씨앗의 끝은 요 까만 색깔이 씨앗이고 요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날개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다 익어서 벌어져서 떨어지면 요 씨앗이 날개에 의해서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는데 이 방크스 소나무의 가장 크고 큰 특징 중에 하나이면서 재미있는 것은 요 열매는 보통 소나무의 열매들은 꽃이 핀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이 열매가 익게 되죠. 요 열매가 익게 되는데 방크스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게 되면 요 열매가 다 익게 됩니다. 다 익게 돼서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이 다 성숙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요거 실편이라고 하는 요 솔방울 솔방울 조각, 요 실편이라고 하는 요 솔방울 조각이 다른 소나무들은 다 익게 되면 요게 저절로 벌어지죠. 벌어져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요 방크스 소나무만은 열매가 다 익고 2년이 지나서 다 익은 다음에도 몇 년 동안이나 이 열매는 그대로 요 가지에 달려 있게 되는데 몇 년 동안이나 그대로 달려 있으면서도 요 실편, 그러니까 솔방울 조각들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수년 동안을 그냥 매달려 있게 됩니다. 수년 동안을 매달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나오지를 못하죠. 씨앗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산에 산불이 나서 이 열매, 솔방울 열매가 열을 받게 되면 요 사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요 사이가 벌어져서 요 틈으로 이런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 한 섭씨 50도 정도의 열을 받게 되면은 요 씨앗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인공적으로 요 씨앗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요 열매를 따다가 50도 이상 되는 따끈따끈한 물 속에다 집어넣어서 잠깐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요 사이가 벌어지게 50도 이상의 따끈따끈한 물에 넣었다가 꺼내서 말리면은 요게 딱 벌어져서 솔방울처럼 딱 벌어져서 이 속에서 씨앗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곧지를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이면서 잎의 길이가 아주 짧아서 소나무에 비해서 아주 짧다 하는 이러한 짧은 잎을 가지고 있고 꼬부라진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꼬부라진 이 열매는 열을 50도 이상 받아야지만
씨앗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방크스 소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